혼합 분포 군집이라고 하는 이 군집 분석 방법도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자, 개념을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모형 기반의 군집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K개의 모수적 모형, 가중합으로 표현되는 모집단 모형으로부터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모수와 함께 가중치를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그냥 개념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처음에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자, B 그림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봤을 때 총 6개 정도의 군집으로 이렇게 묶이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 그래프에서 이렇게 6개의 군집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좌표를 찍었을 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6개가 뭉쳐져 있는데, 이거를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A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정규 분포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봉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A와 같은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이 각각 군집에서 우리가 이 군집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각 군집에서 각 군집마다 표준 편차란 것들을 막 구해낼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데이터들이 그 평균과 표준 편차와 가깝거나 그리고 가중치들이 그렇게 구해졌을 때 그 군집으로 속해지는 것을 혼합 분포 군집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형 기반의 군집 분석 방법이고, 모수적 모형, 정규 분포 또는 다별량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중합으로 표현되는 모집단 모형으로부터 나왔다는 가정하에 모수와 가중치를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이 혼합 분포 군집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K개의 각 모형은 군집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각 데이터는 추정된 K개의 모형 중에 어느 모형으로부터 나왔을 확률이 높은지에 따라서 군집을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혼합 모형에서 모수와 가중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EM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EM 알고리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EM 알고리즘을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시험에서 한 번씩은 나와요. 이게 혼합 분포 군집이 솔직히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한 번씩 나오면 이런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안에 EM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각 자료에 대해 Z의 조건부 분포로부터 조건부 기대값이란 걸 구하고요. 그리고 관측 변수 X, 잠재 변수 Z를 포함하는 로그 가능도 함수에 Z 대신 상수값인 Z의 조건부 기대값을 대입하면 최대로 하는 모수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를 M단계, 그 다음에 라고 해서 최대 가능도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Z의 기대치를 계산하는 스텝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랑 M 스텝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스텝에서는 파라미터 값을 임의로 정하고 Z 기대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M 스텝에는 Z의 기대치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까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EM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분포를 활용한 군집 방법이다까지 알면 되고요. 그리고 E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EM 알고리즘의 스텝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최근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깊게는 안 알려드리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M 알고리즘 그리고 분포를 가지고 하더라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합 분포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A처럼 자료의 형태가 다봉형을 띌 때, 그래서 단일 분포로 적합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략 3개 정도의 정규 분포를 결합해서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B처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군집을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 설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들은 이런 혼합 분포 군집을 사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규 분포로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혼합 분포 군집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나온다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SOM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SOM은 좀이라고 표현을 하고 셀프 오거나이징 맵이라고 해서 자가 조직화 지도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요거는 요즘에도 그래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로 주관식으로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SOM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SOM은 코오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되었고 개발되어 코오넨 맵이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SOM은 비지도 신경망으로까지 한번 끊을게요. 자, 여러분들 신경망 분석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분류 분석의 방법이에요. 근데 SOM에서도 특이하게 신경망을 사용해서 군집 분석을 사용하더라 라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가능 신경망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지도 신경망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하여 지도의 형태로 형상화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상화한 데이터는 입력 변수가 위치 관계에 그대로 보존하는 특징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위에 말고 밑에 먼저 볼게요. 이 유닛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입력 변수입니다. x1부터 xn까지의 입력 변수가 다 나열이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경쟁층이라는 2x2 정도의 경쟁층이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이 각각 점들이 다 노드라는 거예요. 인공신경망 할 때 뉴런 있죠? 그런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노드들이 엄청 많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게 20개일 수도 있고 4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개수는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층이란 것을 하나 만들고 이 각 경쟁층이랑 각 유닛을 모두 다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을 하는데 이 각 선마다 그러면 가중치가 다 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W1부터 WN까지 가중치가 다 부여가 되고 모든 노드의 모든 유닛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왼쪽에서 옆에서 바라보면 낙하산 형태의 데이터를 낙하산 형태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런 또는 노드의 각 유닛을 가중치로 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SOM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통해서 그러면 군집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렸는데 뉴럴 네트워크랑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런 인공신경망 방법들은 보통은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앞에서 저희가 배운 거,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제가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슈퍼바이스 러닝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밑에 셀프 오거나이징 맵이라든지 딥 볼츠만 머신, 오토 인코더 같은 거는 모두 언슈퍼바이스드 방법이고 둘 다 신경망 기법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x1부터 xn이라는 값이 경쟁층의 각 노드에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낙하산 형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기법마다 사용되고 있는 활용 분야가 다 달라요. 보시면. 자, 언슈퍼바이스 러닝 한번 보면은 셀프 오거나이징 맵 같은 경우는 피처 디텍션, 특성 선택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딥 볼츠만 머신이란 거는 추천 시스템이란 것을 사용을 하고, 오토 인코더라는 방법도 추천 시스템에 사용을 하더라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우리는 이 셀프 오거나이징 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마다 아까 전에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그 경쟁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각각 변수, 입력 변수를 가지고 각 노드의 연결을 다 일자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는 거랑 이거를 옆으로 돌리면은 그림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옆으로 눕혀서 보니까 각각 값들이, 입력 값들이 각 노드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에는 모든 가중치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와 이 입력 값의 합이 여기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값들을 가지고 한번 봤을 때 한번 계산을 한 결과값을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 x1부터 x3까지 각각 노드에 계산된 값들이 이런 식으로 거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리가 노드 1부터 노드 9까지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유클리드 거리를 쓰던지 어떤 거리를 써서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하고 나면은 각각 노드마다 1.2, 0.8, 0.4 이런 식으로 거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이 거리가 가장 짧은 지점을 베스트 매치 유닛이라고 표현을 해요. BMU는 입력층에 표본 벡터에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 벡터를 선택해 BMU라고 한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게 여기 경쟁층에 다 있어요. 자, 보시면 입력 벡터의 특성에 따라서 벡터가 한 점으로 클러스터링 되는 층이 경쟁층이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노드가 있는 층들이 클러스터링 층이고, 이 각 노드에서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구할 때 경쟁학습으로, SOM은 경쟁학습으로 각 뉴런의 입력 벡터와 얼마나 가까운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들과 입력값과 이 노드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그 노드를 베스트 매치 유닛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 매치 유닛하고 연결 강도를 구조를 해서 그 베스트 매치 유닛을 기점으로 해서 군집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노드 3이 이렇게 베스트 매치 유닛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했을 때 베스트 매치 유닛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래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지점으로 데이터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경쟁층을 이 데이터에 맞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보시면 각각마다 BMU를 이렇게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BMU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봤을 때 군집을 막 나눠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 점이랑 가까운 거, 요거 해서 각각마다 가까운 점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군집을 해 나가는 거예요, 노드들을. 이 방법을 SO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SO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국가들끼리의 특징을 가지고 뭐 1인당 소득 비율,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금액 이런 거를 가지고 나라들을 색깔별로 파란색, 보라색, 자주색,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에서처럼 나라를 색깔로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OM 특징 같은 경우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입력 변수의 위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유사하면 지도상에서 가깝게 표현된다. 그래서 패턴 발견, 이미지 분석 등의 뛰어난 성능을 보이더라 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개념을 한번 읽고 또 시험 문제 나올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SOM은 경쟁학습으로,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뉴런의 입력 벡터와 얼마나 가까운가를 계산해서 연결 강도를 반복적으로 재조정한다. 연결 강도를 재조정하는 것은 신경망의 성질에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정하고 조정하는 거. 그래서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갖추면서 연결 강도는 입력 패턴과 가장 유사한 경쟁층의 뉴런이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 구조로 인해서 경쟁층에서 승자 뉴런만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의 그 유닛만 나타나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승자와 유사한 연결 강도를 갖는 입력 패턴이 동일한 경쟁 뉴런으로 배열되더라. SOM을 이용한 군집 분석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인공신경망과 달리 하나의 전방 패스를 사용한다. 단 하나의 전방 패스를 사용함 줄 거 놓으세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SOM 특징을 말하다가, 자, SOM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여러 개의 전방 패스를 사용한다. 아니면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돌려서 한두 번씩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전방 패스를 사용해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실시간 학습 처리를 할 수 있는 모형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SOM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하여 지도 형태로 형상화한다. 이런 개념을 묻고 SOM을 적으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경쟁층에서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 매치 유닛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여기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인공신경망과 달리 단 하나의 전방 패스를 사용한다 라는 특징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군집 분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군집 분석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연관규칙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다음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중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이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1번, 군집 분석이 각 개체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대상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에 속한 객체들을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 간의 상이성을 규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2번, 군집 분석은 특성에 따라 고객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배타적인 집단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군집의 개수나 구조에 대한 가정 없이 데이터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화를 유도한다. 3번, 군집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 중 비교사 학습법으로 판별 분석과 달리 타겟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의 요인 분석처럼 유사한 변수를 묶어주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4번, 마케팅의 영업 전략 수립, 그리고 전략적 집단을 상호 배반하게 나누기 위해 보통 3개에서 10개 정도로 나눈다. 1번이 정답이다 생각하시는 분. 2번, 3번, 4번. 정답은 여기 좀 내려가야 됩니다. 3번이죠. 자, 뭐가 틀렸죠? 요인 분석처럼이 아니죠. 요인 분석하고 군집 분석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인 분석 같은 경우는 변수들끼리를 묶어주지만 군집 분석은 각각 레코드를 묶어주는 분석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군집 분석에서 관측 데이터 간 유사성이나 근접성을 측정해 어느 군집으로 묶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때 그 척도로 데이터 간의 거리를 이용한다. 아래 거리 중에 연속형 변수 사이에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유클리드 거리, 2번 표준화 거리, 3번 자카드, 4번 맨하탄. 1번이 정답이다. 2번, 3번, 4번.
연속형 변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카드죠. 자카드랑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형 변수의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K민즈 군집의 단점으로 부적절한 것은 볼록한 형태가 아닌 군집이 존재하면 성능이 떨어진다. 사전에 주어진 목적이 없으므로 결과 해석이 어렵다. 잡음이나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 번 군집이 형성되면 군집 내 객체들이 다른 군집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1번, 2번, 3번, 4번. 자, 정답은 4번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군집이 한 번 형성이 되었다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터레이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면서 군집이 계속 바뀔 수가 있다. 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도 앞에서 나온 것들 기출문제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SOM에 대해서 설명 문제인데, 자, SOM 알고리즘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하여 지도의 형태로 형상화하는 방법이다. 다음 중 SOM 방법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입력 벡터와 가장 비슷한 연결 강도 벡터를 가진 경쟁층의 뉴런이 승자이며 승자와 그 주변의 경쟁층 뉴런에 대해서만 연결 강도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2번 고차원의 표현을 1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도 형태 형상화는 입력 변수의 위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율적인 신경망 모델로서 역전파 알고리즘처럼 여러 단계의 피드백을 처리하면서 전방 패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1번이 정답이다. 2번, 3번, 4번. 자, 정답은 4번이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이게 1차, 여기 2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1차원이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원래 저차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패스를 하나만 쓴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여러 단계로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